여러분,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의 시대가 저물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누가 더 멀리 로켓을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달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의 싸움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는요, 바로 그 미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어쩌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회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19세기 골드러시 이야기 아세요? 그때 금을 캐려던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바로 그 역사가 달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골드러시가 막 시작된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진짜 싸움은 달 주변의 통신, 데이터,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다. 더 이상 국기 꽂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경제전쟁입니다. 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토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 문 이코노미, 즉 달 경제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달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도로도 깔고 전기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돼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달 경제의 핵심은 통신, 전력, 데이터 같은 필수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가장 먼저 황금 곡괭이를 팔기 시작한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인투이티브 머신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태생부터가 좀 특별합니다. 2013년에 나사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들이 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서 휴스턴에 만들었죠. 심지어 나스닥 주식 코드도 달을 뜻하는 LUNR로 지을 만큼 처음부터 목표는 오직 달 하나였습니다. 정말 확고하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큰 로켓을 만드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레드오션에서 경쟁할 때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달의 인프라를 깐다는 아직 주인이 없는 거대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달의 인프라를 짓는다는 말,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회사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들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고 빌드. 둘째, 그것들을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한 커넥트. 다음, 마지막으로 달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이게 바로 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청사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만드냐? 바로 이 노바-C, 노바-D 같은 달 착륙선들이 그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탐사선이 아니에요. 뭐랄까, 달 표면으로 온갖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우주 택배 트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것을 하라. 이 세 마디가 이 회사의 야망을 전부 보여줍니다. 잠깐 들렀다 오는 방문객이 아니라 아예 달에 정착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 즉, 지속 가능한 우주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 지금부터는 이들의 야심찬 계획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선 이 회사의 엄청난 잠재력부터 보시죠. 나사가 이 회사와 맺은 계약 규모가 무려 48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나사가 달의 미래를 이 회사에 맡겼다는 신뢰의 표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 과연 꽃길만 걸었을까요? 현실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2번의 임무에서 달 착륙에는 성공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착륙선 2대가 모두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자 또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슬아슬한 결과는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달러에 불과했던 주식이 한때 25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가
착륙선이 넘어졌다는 소식 하나에 순식간에 70%가 폭락했죠.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이끈 아찔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이 회사의 현주소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출은 분명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아직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죠.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와 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세 번째 임무 IM3에 쏠려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실패에서 얻은 값진 교훈으로 이번에는 과연 완벽하게 두 발로 착륙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회사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겁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뛰어든 이 우주 경제 시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2035년까지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인류의 우주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눈부신 성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뼈아픈 실패까지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